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평가. 손익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세법의 관점이 다르다. 기업 회계 기준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측정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 손익 입금과 송금의 기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기업 회계 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내국 법인의 각사소득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입금과 송금의 기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 취득 또는 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서 그거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 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자산의 판매, 양도손익, 손익의 귀속시기. 일반적인 판매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 시기,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 시기, 또 매출액 조정과 세무 조정 관련해서 살펴본다. 상품의 손익 귀속 시기. 부동산을 제외하고 상품이나 제품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이 손익 귀속 시기로 보고 수익과 비용을, 그러니까 매출액은 수익,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시용 판매는 그 상대방이 구입 의사, 그러니까 고객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 상품 등 외 자산에 대해서는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 등기를 했거나 자산을 인도했거나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위탁 판매 손익 귀속 시기는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손익 귀속 시기인데, 위탁자는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에 수익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고, 수탁자는 수탁 용역기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위탁 수수료만 입금에 산입한다. 유가증권 보통매매.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손익 귀속 시기다. 장기 할부 판매 양도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 시기를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장기 할부 판매는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 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수입하는 것 중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인도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는 일단 물건을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건데, 그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할부금을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횟수는 2회 이상이 돼야 장기 할부 판매로 볼 수 있다. 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 국제 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둘 다 있는데 차이가 좀 있다.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인도 기준, 현재 가치 평가를 해서 인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회계 기업 기준에서는 회수기일 도일 기준이 사용 가능하다. 손익의 귀속 시기로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인도일의 명목 가치로 입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 평가 회계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서 현재 가치 평가 회계도 인정해준다. 손익 귀속 시기는 인도일의 명목 가치로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조항이 있다. 이 특례에 의하면 중소기업과 또 일반 중소기업 이해 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데,
이 두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중소기업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신고 조정에 의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에도 그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결산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반영한 경우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회계 기준 자체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반영할 수가 없고 인도 기준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그 기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보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아니라 실제 회수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한 것을 보고 그 차액만 세무조정한다. 세무상 처리. 회수 약정기일 이전에 현금을 수령한 경우, 약정일 전에 현금을 수령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수 약정일까지 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하고,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회수한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고, 그 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입금과 송금에 산입을 한다. 매출액 조정과 세무 조정. 매출 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해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총액법. 그러니까 매출을 X1년도에 매출을 했고 X1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면 5% 할인해 준다고 하고, 할인액은 결제일로부터 10일 후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X1년 12월 31일에 결제한 경우 매출 할인의 귀속 시기는 지급기일 X1년 12월 31일 이후 10일 후에 지급이니까 귀속 시기는 지급기일에 매출 할인의 지급기일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니까 X2년도에 매출 할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된다. 매출 환입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X1년도에 판매를 했지만 X2년도에 반품을 하는 경우 X2년도에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을 한다. 매출 애누리는 매출 애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X1년도에 매출을 했는데 X1년도에 매출 애누리가 확정이 되면 X1년도 매출액이 차감하고, X2년도에 매출 애누리가 확정되면 X2년도의 매출 애누리 금액에서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준다.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모두 그 해당 그러니까 매출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급기일이나 반품 혹은 금액이 매출 애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다. 판매 장려금은 언제 세무조정하냐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약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을 한다. 약정일 혹은 지급한 날. 반품 가능 판매. 반품 예상 금액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회수할 자산을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인식을 해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인도일에 입금. 그러니까 반환제가 이제 환불부채를 이제 기업 회계 기준 환불부채를 이렇게 인식을 한 경우에 환불부채 인정하지 않는다. 미리 반환을 예상해서 부채를 잡아놓으면 그만큼 수익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 확정주의 또 이런 원칙이 있어서 환불부채 2,000원은 다시 유보로 해서 입금에 산입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반환제구 회수권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이제 송금 처리를 한다. 고객 충성제도에서는 법인세법은 고객 충성제도에 따른 계약부채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냥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이고 입금이 발생했을 때 입금이다. 미리 이런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몇 가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제도에 의한 계약 부채도 다시 입금해서 부채가 없도록 다시 유보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이제 이 계약 부채를 없애고 매출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이때도 그 계약 부채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 추인 조정을 해준다. 용역 등의 제공. 자, 용역을 제공했을 때 원칙은 진행 기준인데 예외로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뭐 단기든 장기든 원래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인 경우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완성 기준으로 한 경우는 또 완성 기준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원칙 진행 기준이다. 법인세법.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이 착수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그러니까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회계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이 진행 기준이야.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1년 내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 그러니까 단기는 완료하였거나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단기의 경우 완료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다. 작업 진행률, 발생주의. 건설의 수익 실현이 건설의 작업 시간, 작업 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 작업 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총 예정 공사비는 기획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 원가로 한다. 입금과 송금. 입금, 계약 금액의 작업 진행률을 곱한 거. 송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 비용. 토지의 취득 원가는 공사 원가에 의한 작업 진행률 계산 시 제외하며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작업 진행률 계산 시에 토지 작업 진행률 계산할 때 토지 취득 원가는 비용으로 넣지 않고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안분해서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금액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률 계산할 때 넣으면 굉장히 진행률이 빠르게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빼고, 작업 진행률이 만약에 30%가 나왔다. 토지 취득 원가가 뭐 3억이다. 그러면은 30% 진행된 거에 3억에 곱해서 30% 해서 9천만 원? 9천만 원을 송금에 산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 원가, 분양 원가로 대체한다. 공사 손실 충당금 또는 하자 보수 충당금은 법정 충당금이 아니므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 산입을 했으면 이건 다시 입금 산입을 하고, 건설업 회계 기준에 따라 추정 가능한 하자 보수비는 총 공사 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 단기 발생 공사비에 포함한다.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추정 가능한 하자 보수비는 총 공사 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에 단기 발생 공사비에 포함한다. 공사비에 넣는다는 얘기다. 인도 기준 수용했다.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1번 중소기업인 경우, 또 2번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성도 기준에 따라서 인도일.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하고 인도일에 완성이 돼서 인도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으로 잡고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인식하지 않고, 그러면 수익이 잡히는 대로 거기서 비용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단기 건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또 그것 또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 예약 매출의 경우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한 경우는 예약 매출의 경우 예약 매출, 예약해서 매출하는 거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처리한 경우도 좀 봐주겠다는 거지. 인도 기준.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법인하고, 그다음에 예약 매출의 경우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그것도 이제 인정되는 경우라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때는 이제 완성 기준으로 해서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이제 입금과 송금에 산입하고, 자 이때 이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빛이 기장한 장부가 없고 또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 이럴 수가 있나? 해약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 인도일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나오니까 그때 뭐 하겠다 이 얘기고, 그런데 이때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각각 산입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뭐 수익이야 빤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비용 같은 경우는 과대 계상될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 건설업은 장부가 이중 장부도 있다 하니 해약,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송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확정된 금액과 차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익을 해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 자, 주택, 아파트 신축 판매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분양한 경우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약 매출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지만, 목적물이 완공한 이후에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손익의 귀속 시기를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를 신축 판매한 경우에는 완공일 이전에 분양 계약이 이뤄진 부분은 예약 매출.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이니까 인도 기준으로 해서 수익 비용 인식을 하지만, 완공일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의 양도니까 손익의 귀속 시기를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자 소득 등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 좀 이따 하자.